1980년대 세계 반도체의 주인은 일본이었다. 도쿄와 오사카의 빌딩 숲 사이 거대한 반도체 기업들의 간판은 황금비드로 빛났다. NEC, 도시바, 히타치. 그들의 이름은 곧 메모리의 대명사였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미국의 기업들조차 일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시 미국 상무부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다. 일본은 반도체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그 시절 한국은 이제 막 걸음을 뗐다. 경기도의 허허벌판에 조립 라인을 세우고 수입 장비에 붙은 매뉴얼을 해독하던 기술자들이 있었다. 매뉴얼은 영어였고 장비는 낯설었다. 한 줄의 에러 코드가 뜨면 공장은 멈췄고 원인을 알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야 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조롱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 설사 만든다 해도 불량품일 것이다. 세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포기하면 미래는 없다는 것.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쳤다. 거리는 정적에 휩싸였고 은행은 문을 닫았다.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삼성전자조차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다. 사람들은 물었다. 반도체를 계속해야 하느냐? 이 피폐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공장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멈추면 내일은 없다. 기술자들은 명절도 가족의 얼굴도 잊은 채 라인을 지켰다. 새해 첫날 아이들이 집에서 폭죽을 올릴 때 누군가는 클린룸 속 장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올해는 꼭 수율을 올려야 한다. 그 절실함이 IMF의 겨울을 견뎌냈다. 2000년대 한국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글로벌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는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2019년 일본은 다시 칼을 빼들었다. 수출 규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반도체의 핵심 소재 세 가지를 막아버렸다. 언론은 말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3개월 내 붕괴에 일본은 자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 대체제를 찾았다. 국산화 테스트는 하루 수십 번씩 반복됐다. 작은 실패가 이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소재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줄이다. 6개월 후 한국은 길을 뚫어냈다.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넘겼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일본의 칼날, 한국의 방패에 부러지다. 위기의 순간 한국은 더 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AI의 시대가 왔다. 챗GPT가 세상을 뒤흔들고 엔비디아의 GPU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곧 병목이 드러났다. GPU는 연산을 잘했지만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었다.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져야 했다. 그 병목을 뚫는 유일한 해답이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였다. 그리고 그 HBM을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기업의 이름이 곧 AI의 심장이 되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발표에서 작은 표 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메모리 구성. 그 옆에 적힌 이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계의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은 이제 한국의 공장 가동 속도에 맞춰졌다.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AI의 심장은 한국이 쥐었다. 세계 강국의 반응은 분열됐다. 미국은 압박했다. 중국에 팔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라. 중국은 회유했다. 우리와 손잡으면 더 큰 시장이 열린다. 일본은 불편한 침묵을 지켰다. 유럽은 새로운 현실을 인정했다. 독일의 슈피겔지는 썼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 한국은 흔들렸지만 결국 원칙은 하나였다.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 정치는 변해도 외교는 흔들려도 공장은 돌아가야 했다. 오늘의 수요를 내일의 납기로 연결해야 했다. 그것이 한국 반도체의 언어였다. AI 모델은 점점 더 커졌다. 파라미터 수는 수십억에서 수천억으로 폭증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 한계를 걱정했고 냉각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해답은 다시 메모리였다. 더 빠르게, 더 가까이, 더 효율적으로. HBM은 층을 더 높이 쌓았고 전력 효율은 더 정교해졌다. 그 모든 혁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세계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한국이 세운 새 질서. AI의 심장은 한국의 공장에서 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한국 없이는 AI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중국의 평론가들은 고백했다. 우리는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걷던 길을 한국이 완성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다.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총칼을 든 나라가 아니라 웨이퍼 위의 빛을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IMF의 절망을 견디고 일본의 압박을 돌파하고 AI 시대의 심장을 쥔 나라. 그것은 대한민국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세계 최강이라던 일본의 메모리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세상을 바꿨다.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끝없는 집념이 만든 필연이었다.